지난 시간에 배운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강에서는 지장간, 11강에서는 격국 전체적인 내용과 걸록격에 대해서, 그리고 12강에서는 야인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13강에서는 걸록격과 야인격을 제외한 나머지 8가지 식상, 재성, 관성, 인성, 내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들 8강의 지장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하셨나요? 오늘은 지장간에 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장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8강 지장간에 대해서를 먼저 보고 숙지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해당하는 원칙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식신, 상관, 정관, 편관, 정제, 편제, 정인, 편인의 8가지 격국을 잡는 데 있어서 이 원칙들만 알아두면 그래도 격을 쉽게 잡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기원신 원칙. 정기원신 원칙이란 천간과 지지의 지장간 중에서 투출된 정기로 격을 잡는 경우를 정기원신법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월지의 정기로 격을 잡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있다고 보면은 정화일간이 인월에 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월의 지장간인 술토, 병화, 간목입니다. 그럴 경우에 간목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기를 우선적으로 격을 잡는 경우를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에 정인이므로 인수격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간목을 극하는 경금이 있다면 파극돼서 인수격이 되므로 결론적으로 격이 성립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1강에서 목극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파극되는 경우에는 격국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용신을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토가 있으면은 격이 성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격이 동시에 성립되는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정기, 중기, 여기 순으로 격국을 잡는 경우를 정기원신법 또는 정기원신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라고 생각하시고 쉽게 생각할 경우에 격을 잘못 잡을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있으셔야 됩니다. 특히 오행이 전부 있는 애매한 경우에 여러가지 천간에 투출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럴 경우에 육친도 뭐가 강한지 판단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될 사용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주를 보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주의 경우에는 계수일간이 술월에 출생했습니다. 술토의 지장간인 신금, 정화, 무토입니다. 투출 여부를 확인하면은 신금과 무토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정기원신 원칙에 따라 술토를 우선으로 격국을 잡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정관격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파격이 되지 않는지 봐야 합니다. 극을 하는 간목과 을목이 천간에 있으면은 격이 파격이 됩니다. 만약에 있으면은 신금으로 편인격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합의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주가 있다고 할 때 병화일간이 자월에 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지를 보시면은 신자진 합수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격이 성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3국이 되면은 성격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의 중심은 자오묘유는 격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이 아니더라도 자는 월지에 있는 경우에 통근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바로 정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투간자 선정 원칙입니다. 월지의 전기가 투간되면서 전기 원심 원칙으로 하여금 전기로 격국을 정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여기와 중기가 동시에 투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해당 지지의 세력을 가늠하여서 강한 지지를 쫓아서 격국을 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지지가 강하면 여기, 중기에 해당하는 지지가 강하면 중기를 격국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간이 미월에 출생했습니다. 미토에 해당하는 지장간은 정화, 을목, 기토에 해당합니다. 그럴 경우에 투출 여부를 확인하시면 전기가 투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중기에 을목만 투간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인수격이 성립됩니다. 좌우묘유는 강하다고 예전 8강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묘유는 천간에 있든 없든 투간된 걸로 봅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 있는 이들은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해묘미 모국, 인호술 화국, 사유축 금국, 신자진 수국, 인신사의 역마, 좌우묘유 도화, 진술충미 화계인데 중간에 있는 도화는 힘이 셉니다. 물론 기륭을 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좌우묘유가 강하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서 강자 선정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자 선정 원칙. 결론적으로 강자 선정 원칙은 월지의 지장 간에 어느 것도 투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가장 세력이 강한 오행을 채택합니다. 생해주면 강해지고 극해지면 약해집니다. 이건 오행의 생극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해드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있을 때 보겠습니다. 해수의 지장간은 결과적으로 간목과 임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간목이 통근에 있지만 격국이 성립이 될까요? 비견과 겁재는 비견격, 겁재격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립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강약을 판단해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해자축수국으로 수가 강합니다. 어차피 강자 선정 원칙에서 전부 통근이 안 했다고 판단하고 진행하는 거라면 지지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최우선순위는 삼합입니다. 그래서 편인격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비겁 불용의 원칙입니다. 내격 중에 비견격이나 겁재격이 없다고는 계속 설명해 드렸습니다. 만약에 비견격이나 겁재격으로 논하는 사람은 그냥 명리학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 봐도 됩니다. 비견이나 겁재는 해당 천간에 투출하더라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걸록격이나 야인격으로만 사용하며 이 기준을 알지 못하면 격국을 잘못 잡아서 용신을 잘못 잡으므로 풀이가 잘못할 가능성이 절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를 보면 임수일간이 신월에 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신금일간의 지장간은 무토, 임수, 경금입니다. 투출 여부를 보면은 임수와 경금이 투출합니다. 하지만 임수는 비견이므로 투출에서 제외한 후에 경금을 격으로 잡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편인격이 됩니다. 오늘은 내격의 성격의 원칙과 파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하면은 정기원신 원칙, 정기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원칙입니다. 투간자 선정의 원칙, 통한 지지 중에 선정하는 원칙입니다. 강자 선정의 원칙, 강한 자를 선정하는 원칙입니다. 비겁 불용의 원칙, 비견과 겁재는 쓰지 않는 원칙입니다. 가끔 1대1 문의로 저한테 전부 보셨다고 이해가 됐으니까 신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10강 이후에 영상을 만들면서 10강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가져와서 다시 보여드리는 건 앞에 내용을 모르면은
뒤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명리학은 학문입니다. 수학의 기본을 알아야 응용이 가능합니다. 명리학도 기본을 알아야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뒤로 가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셔야 합니다. 너무 급하게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알아갑시다. 다음은 정관격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